6번 보시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9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중거는 일단 0부터 1 정적분이 0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리고 임의의 0부터 쭉 음한인 정수에 대해서 항상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적분 구간의 길이가 3짜리에 대한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n의 n 플러스 1까지.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얘는 계산도 되죠?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너가 이렇게 되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 제곱. n 더하기 2분의 1 나오나요?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9부터 10이거든? 이 둘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게 9부터 10이에요. 그럼 이제 9부터 10이라는 요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0부터 출발을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고 칩시다. 구하고 싶은 건 여기. 구간의 길이 3짜리는 다 구할 줄 알아. 여기는 0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봤더니 이만큼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길이 3짜리는 구할 줄 아니까. 얘는 이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돼?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0부터 3까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오는데 얼마만큼이 2분의 1이 나오냐면 요만큼이 2분의 1이 나와요. 얘가 0부터 3까지.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만큼이 0. 원래 이만큼이 2분의 1인데 너를 빼도 2분의 1. 요만큼이 2분의 1. 구간의 길이 3짜리를 알 수 있다며. 그러면 이번엔 여긴 어때? 이만큼은 얼마일까? 너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이제는? 요 식에다 양변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1부터 4까지 맞아요? 그럼 얼마겠어? 1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요.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대입을 누굴 해야 돼?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나? 어딜 대입해요? 당연히 3을 대입하겠죠. 3을 대입해보면 얼마만큼이 나오냐면 이만큼이 나와요. 3부터 6까지가 얼마야? 너에다 3 들어가면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을 다시 1에서 1을 빼주시면 2분의 5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천천히 찾아가시면 되고,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저 식에다가 이걸 초록색으로 할 걸 그랬다. 요 0부터 3까지, 다시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얘랑 누구를 이용하겠다는 거냐면 1부터 4까지, 4부터 7까지, 7부터 10까지를 이용해 보시면 우리가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딱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9부터 10까지가 남고 9부터 10이 남고 빼기 0부터 1까지가 빠지죠. 근데 0부터 1까지가 어차피 0이지. 그러니까 그냥 요거에다가 저 식에다가 0, 3, 6 넣고 1, 4, 7 넣고 빼주면 되는데
036 넣으면 이 자리에 036이 들어가는 거고 147 이 자리에 147 들어가는 거고 빼주면 정확하게 3 남죠. 그래서 6번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해결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가독성을 살려서 너를 그려서 푼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요소들을 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데 처음에 0을 대입을 했어. 0부터 3이 나왔어. 근데 0부터 1을 아니까 1부터 2까지를 알아. 그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했더니 1부터 4까지가 나왔어. 그래서 1부터 2까지를 1부터 3까지를 알기 때문에 1을 대입한 거죠, 사실. 그래서 1부터 4가 나왔고 1부터 3이랑 1부터 4를 이용해서 3부터 4를 구했고 얘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에 대입이 누가 된 거냐면 3을 대입한 거예요. 2를 대입하지 않고. 이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그리면 좀 더 판단이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식으로만 했을 때는 아마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안 풀리냐면 0부터 애들이 쭉 다 대입하거든. 0부터 쭉 다 대입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입한다?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2를 제외한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됐죠? 중간 것들은 잘 푸셨고 뒤에 10, 3, 10, 4 13, 14만 해줄게요. 13, 14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 0부터 2 사이에서는 2x고 그 다음에는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대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0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기울기 2짜리 함수 맞나요? 여기 0부터 2 사이에요. 너가 2까지.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음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는 이 관계식이 성립한대. f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에 fx 플러스 4 x는 0보다 크다 같다.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점대칭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식을 이렇게 써줄까요?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줍시다. 그럼 fx는으로 바뀌죠?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마이너스에 f x 빼기 2 플러스 4라고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도록 바뀌었고 이제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 이 녀석은 이제 범위가 0부터 2까지죠. 0부터 2 사이에 있는 어떤 fx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4만큼 또 평행이동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너를 먼저 뒤집을게요. 뒤집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 마이너스 f x 빼기 그 다음에 너를 플러스 4만큼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f x 빼기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가 대칭 이런 관계를 차근차근 거치시면 됩니다. 자, fx 있었고 마이너스 fx fx축 방향 플러스 2 y축 방향 플러스 4 그래서 여기로 올라왔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이 이상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너를 다시 봐봐. 너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 이렇게. 다시 평행이동. 다시 올라가.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요? 다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죠? 즉 너를 다시 뒤집고 평행이동하면 다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너는 사실은 이 이후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한번 넣어볼까? 양변에다가 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fx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fx 플러스 2는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4였단 말이지. 정확히 누구랑 같아져요? 원래 함수 fx랑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4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만 그리고 나면 개 쉽죠. 반복이 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갖고 우리가 1부터 99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1이 한 요 정도에 있고 1부터 땡땡땡 가다 보면 99라는 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자. 그럼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원래 100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99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이만큼. 딱 여기서 끊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만큼 두 개를 0부터 100에서 빼주는 편이 편하겠죠. 0부터 100은 얼마냐면 25 곱하기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이 요 삼각형의 넓이인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2분의 1, 8이 되나? 마이너스 요거 넓이. 너 1이라서 1, 너도 1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잘 풀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14번 14번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얘는 어느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f'x는 n보다 커나 같다예요. f'x는 n보다 커나 같다. 요거 밑줄 치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수투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요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이 구간에서 기울기 n짜리 직선 아니야? 로 해석이 된다고 거의. 이런 식으로 도함수에 대한 범위를 주면 보통 그러니까 뭐 얼마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0 말고 뭐 1보다 커나 같다 혹은 1부터 3 사이다 1부터 3 사이라고 하면 1일 때랑 3일 때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봐. 가번 조건에 따르면 f에 n 플러스 1 빼기 fn이 항상 n이래. 언제냐면 그럼 얘는 양변을 얘로 나눠줘도 되니?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너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뭐냐면 n, fn과 n 플러스 1, fn 플러스 1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표현이죠. 그래서 임의의 n과 n 플러스 1을 연결을 하시면 그 평균 변화율이 항상 n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fx라는 함수는 항상 n과 n 플러스 1 사이에서는 너의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n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연속이 함수 fx래요. 그럼 봐봐. 여기가 n, fn이 있다고 칠게. n 플러스 1, fn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둘의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n이죠. 요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n인데 이 사이에서 f'x가 항상 n보단 커나 같아야 된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위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친다면 나는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이 끝점과 요 중간에 있는 아무 점을 연결해 보시면 이 평균 변화율이 n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존재해요. 맞죠? 평균 변화율이 n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존재하면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이 사이에는 항상 너의 미분계수가, 즉 f'x가 f'c가 m과 같은 순간이 존재해요.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그럼 그 f'c가 m보다 작은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녀석은 이 조건에 위배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이 직선을 기준, 선분을 기준으로 아래로 벗어나 있다면 중간에 아무 점이나 시작점을 연결해 보시면 여전히 너의 기울기는 n보다는 작고 그것은 항상 어떤 f'c와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돼요? f'c가 n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n보다 다 크거나 같다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는 이 fx라는 함수가 이 선분 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고, 그렇다는 거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라는 함수는 항상 어떤 함수를 따라가냐면 요 기울기 n짜리 직선을 따라가요. 선분을 따라간다. 됐죠? 그럼 어떤 식이냐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알려줬고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fx가 다항함수니 뭐니 이런 조건이 전혀 없이 지금 기울기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거야. 선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0부터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0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1짜리가 나. 이렇게. 2부터 3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울기 3짜리, 3부터 4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또 3짜리,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4래매. 그럼 이렇게 보조선 이만큼의 넓이가 4라는 거지. 0부터 1 사이가. 근데 네가 4면 요렇게 얘네도 다 4 아니야? 맞죠? 원래 밑으로 더 길게 그려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당연히 너가 1이고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얘네는 얼마야? 얘네는 다 1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엔 얼마야? 1이고 2니까 1이죠? 얘는 2가 되죠? 마지막으로 너는 다시 자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마치 블럭 쌓기 놀이 하듯이 이렇게 넓이 구하시면 되겠다. 얘도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막 준다고. 예를 들어 봐봐. F1은 3이고 F3이 뭐 예를 들어 7이래. 근데 F'X는 커나 갖다 2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줘.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너네는 어디를 눈치를 까냐면 이거? 도함수에 대한 어떤 부등식 표현? 그럼 F'X가 혹시 2짜리 아니야? 봤더니 어때? 너랑 연결을 해봤더니 이거 기울기가 정확히 2짜리죠. 그죠? 이거 부동호의 방향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부동호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혀. 여기서 내가 얘랑 연결하면 2보다 큰 거, n보다 큰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니지. 이렇게 연결하면 n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n보다 크죠. 이거 연결하면 n보다 작은데 이렇게 연결하면 또 n보다 커요. 그래서 어느 점을 연결하느냐의 문제지 선분 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는 나중에 도함수의 범위에 대한 표현인데 이 도함수의 범위 표현을 평균값 정리와 맞물려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 구간에서는 직선을 따라간다.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됐죠?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자, 우리 오늘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으로 정의된 함수. 개념 설명 심플하게 하고 문제 좀 풀고 보도록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기본적인 부정적분을 다 마치고 이제 독특한 어떤 성질을 갖는 어떤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정적분의 뜻,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는 대칭성과 주기성,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크게 유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재기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재기적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재기적 표현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가장 간단한데,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fx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fx에 대한 정적분이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 즉 이런 형태. 예를 들어 뭐 3x 곱하기 2부터 4까지의 ft dt 플러스 2.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요 재기적 표현은 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밑에 있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의 형태와 섞여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적분은 무조건 뭐부터 보시냐면 적분 구간부터 보시는데, 보시다시피 적분 구간이 숫자로 딱 떨어지죠. 그죠?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어. 숫자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어떤 문자 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항상 이와 같아요. 우리가 너를 어떤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고서 다시 한번 안에 있는 FT를 다시 써주는 거죠. 너를 A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는 사실은 그렇다면 2부터 4까지 FT DT인데 너를 T에 대해서 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T제곱 더하기 3T 곱하기 요 자리가 A가 다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플러스 2에 대한 정적분, 너가 A인 거죠. 요 식을 딱 보시면 우변을 정적분을 딱 때리면 정확히 A에 관한 1차식이 우변에 남을 것이고, 좌변이 A니까 이항시켜서 식 정리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A라는 거는 현재 뭔지 모를 뿐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춰주시기만 하면 요 재기적 표현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2까지 T, FT, DT.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좀 어렵죠. 이 정도가 나오면 내신에서 나오는 재기적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고, 하지만 풀이 자체는 똑같아요. 너를 B라고 놉니다. 이렇게 B라고 놓고 이 자리가 이제 B가 됐겠죠.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식이 몇 개가 되겠어? 너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이번에 B는 너는 1부터 2까지 T를 곱해 주시고 요 안에 FT가 들어가면 돼요. T제곱 더하기 3T 곱하기 A 더하기 2B. 이렇게 너에 대한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럼 봐봐.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죠? 뭐예요? A, B에 관한
1차식 2개죠.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AB와는 1차식 2개 나오고 연립하시면 AB 값 그냥 나와요. 시간이 걸린다 그뿐 어렵지는 않은 문제. 그래서 이 유형 자체는 자, 뭘 보시냐면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함에 있어서 내가 fx에 대한 혹은 fx를 약간 변형한 식에 대한 정적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나는 그 녀석을 과감하게 치환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너를 다시 대입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얘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여기다 다시 넣어서 식을 2개를 써주신다. 식을 n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시면 된다. 얘가 재기적 표현의 형태. 재기적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f 주고 f에 대한 형태를 표현한 거. 이런 식으로 t를 곱할 때도 있고 이 안에다가 t제곱을 곱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 tf't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 중요한 건 뭐다? t에 관한 형태, t와 연관된 함수의 형태로 주고 중요한 거는 적분 구간이 이 적분 구간이 상수의 형태로 출제되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푼다는 거예요. 즉 밑에 있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과는 접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어떤 gx라는 함수를 세로이 a부터 편의상 1부터 할게요. 1부터 x까지 너에 대한 정적분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도 이제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기본 접근은 항상 2가지야. 첫 번째는 무조건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양변은 미분을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대입하고 미분한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 즉 대입은 어떤 거를 대입하냐면 위끝 아래끝이 같은 것들을 대입을 하고 구조상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적분 구간에 이와 같이 변수가 들어가 있죠. 즉 얘는 x에 관한 함수죠. 얘는 사실은 우리가 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라지 f에다가 x를 넣고 라지 f에다가 1을 넣고 서로 뺀 함수의 표현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요 g1은 항상 0이 나오죠.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했을 때 g 프라임 x 즉 너의 도함수는 항상 fx가 나오죠. 요게 이제 fx가 나오는 이유는 스몰 f에 대한 부정적분에다가 x를 다시 집어넣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정적분은 t에 대한 정적분이야. t에 대한 정적분을 해서 라지 f가 됐을 뿐이야. 그 라지 f에다 x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이번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왜? 얘가 x에 관한 함수니까. 처음에 정적분은 t에 대한 정적분, x를 대입했고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이게 애초에 이렇게 되거든. 3분의 t 3승에다가 1 넣고 x 넣고 그래서 x 넣고 1 넣고 뺀 게 요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다시 미분을 하되 이 미분 자체가 누구에 대한 미분 들어가냐면 x에 대한 미분 들어간다고 이번에는. 그럼 다시 뭐가 나오냐면 x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함수는 사실은 이 함수와 완전히 같은 함수가 나오죠. 항상 t 대신 x가 들어간 이렇게 표현으로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럼 이 자리는 사실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요 자리에 x가 들어간다는 거에는 거의 변함이 없고 이 자리에 x가 아닌 x에 대한 함수 형태로 들어가면 그거는 미적분의 영역이에요. 수투의 영역을 벗어나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는 x밖에 안 들어가요. 뭐 마이너스 x, 2x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하면 뭐 lnx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x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아. 왜? 부정적분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따라가는 거고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렇다는 거는 결론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실근의 위치를 한 개 알려주고 실근 한 개를 알려주고 사실은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도함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볼까? gx란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대입돼. 1부터 x까지 뭐 어떤 거 할까? t 플러스 3 뭐 이런 함수라고 할게요. 너가 gx 그래놓고 뭐 gx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겠대. 그럼 나는 두 가지를 준 거야. 아, g1은 0이고 gx의 도함수는 x 플러스 3이구나. 그러면 gx의 도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다는 거는 g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너가 마3에서 0에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예요. 맞죠? 그 다음에 1일 때가 0이라며 1은 어디 있을까? 너가 마3이고 너가 0이면 1은 한 요 정도 있겠니? 그죠?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요. 즉식을 이렇게 줘놓고 기억번 gx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참이 되는 거죠.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했던 거는 도함수,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를 알려면 항상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한 점을 여기서 주겠다는 거예요. g1이 0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위치와 도함수, 너의 함수의 개형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고, 이 자리에 변형은 뭐 다채로워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tft 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럼 이거 전체가 도함수가 될 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대입하고 미분할 수 있다. 자,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대입하고 미분을 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이쪽 유형 중에서 수투 전반에 걸쳐서 내가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미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적분을 하고 뭐 이럴 때는 대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 주저리 했는데 안 풀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 그때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다항함수인 경우의 경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잘 이용을 한다고 했냐면 차수 결정과 개수 비교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 존재. 이 차수 결정과 개수 비교와 다항함수라는 표현은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딱 봤는데 fx가 다항함수래. 그러면 다항함수 네 글자 딱 보는 순간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면 이거 그냥 항등식 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너네 머릿속에 다항함수는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차수 비교와 차수 결정과 개수 비교라는 이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맨날 이거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풀리고 근데 안 풀렸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 풀려. 대입하고 미분했는데 안 풀려. 그러면 거기서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무조건 뭘 떠올린다? 다항함수 조건은 차수 결정과 개수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강조했고 목요일 시험에 낼 거예요. 자, 됐죠? 이거는 예시를 선생님 들어드리기 좀 어렵고 문제를 이제 나중에 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이라는 거는 함수 표현인 거지. 함수. 그 변수에 대한 함수 표현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 방금 했던 기본적인 형태와 더불어서 요런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얘도 표현을 봐두시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a부터 x까지 이 부분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x 빼기 t, f t, dt. 얘도 개만이 나오고 미적분에 가면 한 가지 표현을 더 배웁니다. t의 f, x 빼기 t, dt 형태를 한 가지를 더 배우는데 걔는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낸 형태고 얘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딱 얘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봐봐 x에 대한 함수 적분구간에 x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도 x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t에 대한 정적분, t에 대한 정적분, t에 대한 정적분. 그래서 이 표현은 G'을 해보시면 G'X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gx를 f에 관한 정적분의 형태, 적분 구간에 x를 넣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이 t에 관한 함수 부분에다가 t 대신에 x 갖다 집어넣어서 그 녀석이 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얘는 t 자리에다 x를 갖다 넣어보시면 그냥 0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애시당초에 이거를 한 번에 부정적분을 t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무조건 분리를 합니다. 전개를 해요. 전개 후 고배 미분법을 사용을 한다. 미분법.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표현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x제곱 빼기 t제곱 뭐 이렇게도 변형이 돼서 나오고 x3승 빼기 t3승 이렇게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너는 전개를 하고 우리가 고배미분법 쓸 수 있다. 그리고 늘상 대입할 수 있다. 일단 양변에다가 a를 대입해보면 항상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0일 거 아니야. 이 값이 a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임의 함수에 대해서는 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GA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GA 0 써주시고 두 번째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이대로는 미분이 잘 안되고 전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X FTDT인데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 FTDT 나오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합니다. 자, X라는 녀석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사실은 너와 이 X로 표현된 함수 두 개의 곱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곱의 미분법을 쓴다는 거야. 한번 해볼게. 미분을 해보시면 너 미분? 너가 되겠죠? 즉 A부터 X까지 FTDT가 일단 나와요. 1 곱하기 이렇게. 너를 미분했고 얘를 곱했고 더하기 너를 미분하고 얘를 곱하는데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x 곱하기 너의 미분 fx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또 미분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t에 관한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 이거를 편의상 ht라고 부른다면 나는 너를 미분했다가 아니지 너를 부정적분했다가 x를 갖다 집어넣고 걔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다시 누가 나와야 되냐면 미분하면 hx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야? 그냥 마이너스에 xfx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된 함수의 형태는 너의 결론은 미분을 해보시면 이 녀석을 도함수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너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0이 나오겠죠. 그러니 GA가 0인 것뿐만 아니라 양변을 미분한 이후에 나온 이 식에 대해서는 G'A 역시 0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대입해도 0이니까. 그리고 너를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 투투에서는 이 더블 프라임은 안 써요. 이게 도함수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쓰는데 하지만 두 번 미분하는 일이 생겨.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너가 fx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너는 만약에 gx가 다항함수라면 x는 a에서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되죠. 그죠? 왜냐면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건 x는 a에서 접한다의 형태이고 접한다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의 도함수가 저 녀석 이게 도함수가 f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g'x가 a부터 x까지 ftdt가 된다. 얘를 굳이 이 형태에 대해서 다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표현은 개만이 나와요. 얘는 그냥 기본적인 a부터 x까지 ftdt 형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보면 그냥 이거야. 보면 그냥 미분하면 바로 이거라고. 이거를 보고서 매번 전개해가지고 고배미분법 해서 너가 속어가 되고 결론이 이거다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x 빼기 t ftdt 너는 그냥 보면 미분하면 바로 이거. 자, 이 부분에 대한 암기.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다고 했어. 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 자, 봐봐. 전개를 했겠지? 그지? 그러면 너미분 곱하기 뒤에 거, 즉 뭐가 되냐면 2x
a부터 x까지 ftdt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즉 x제곱 f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전개돼서 밖으로 나간 거 a부터 x까지 t제곱 ft인데 너를 미분하면 x제곱 fx가 남아서 사라지죠. 뒷부분이 사라지는 거 보여? 지금 더하기 x제곱 fx가 남고 빼기 x제곱 fx가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 자리가 x제곱이고 너가 빼기 t제곱이라서 그래. 근데 이걸 내가 x제곱이랑 t제곱이라고 썼을 뿐 너를 당연히 일반화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너미분 곱하기 너 밖에 정적분 된 거, 즉 이 자리가 h 프라임 x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바깥에 미분하면 hx 곱하기 fx가 나오지. hx fx가 나오지. 마이너스 니니 곱한 거 미분해보면 hx fx 나오지. 맨날 없어지지.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사실 이거라고. 이게 일반화를 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무조건 일반화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한 가지에 대한 관찰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거라고. 일반화를 할 줄 안다는 거는 한 개, 두 개를 가르쳤을 때 내가 n개를 아는 거예요.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의 일반화를 자꾸 해버릇 하시는 게 실력의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내신에서 뭐 예를 들면 미적 같은 데서 이 자리에 막 lnx 빼기 lnt 뭐 이렇게 준다고. 갑자기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럼 애들이 막 헐레벌떡 이거 막 그냥 다 열심히 다 전개해가지고 또 미분하고 막 이러고 자빠져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 나온다고. 그냥 너미분하면 뭐야? x분의 n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적에 대한 얘기야. 됐죠? 자, 요게 일단 이쪽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형태. 일반화한 거는 내가 예시를 들어준 거고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 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기본 소양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저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담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에 대한 나의 희망사항.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의 문제 유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와 극한이 있습니다. 극한.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된 극한의 형태가 있는데 얘는 맨날 그냥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너를 라지 F 빼기 라지 F 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용. 이게 제일 간단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꾸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그 다음엔 극한 연산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식이 이렇게 나왔어. fx가 3x제곱 더하기 2 뭐 이렇게 줬대요.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갑자기 극한 계산을 해달래. 1까지 x 제곱 빼기 1분의 정적분 1부터 x까지 ftdt 뭐 이런 거를 해달래. 제일 기본 문제. 자, 그럼 우리는 뭘로 간다? 무조건 너를 이걸로 바꾼다. 무조건 부정적분 내가 라지 f로 가정해서 그냥 바꾼다야. 그럼 너는 뭐가 되겠어? x제곱이지만 x 빼기 1 써주고 x 플러스 1분의 1 써줘야 사람이지. 이렇게 나누겠죠. 이만큼이 뭐야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1인 거지. 1로 보내면 맞아? 근데 라지 f 프라임 1이라는 건 사실은 스몰 f 1이지. 너 1 들어가면 2분의 1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f1이 얼마야? 얘라고 그냥 보자. 그러니까 답은 2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 애들이 이거 미분계수 꼴이라는 걸 알아. 애들이. 그래서 미분계수 꼴이라는 걸 아는데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주어진 fx를 미분하러 든다고. 근데 너를 미분하는 게 아니지. 왜? 한번 이미 적분이 됐고 다시 미분한 거니까 원래 있던 그냥 f1이에요. 그냥 1을 갖다 넣어버리면 돼. 근데 자꾸 이거 미분해가지고 6x에다가 또 막 1 넣고 또 2 나눠가지고 답이 3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나온단 말이야. 그런 형태로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분 갔다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표현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또 해볼까? 그러니까 극한 표현은 싸그리 다 있다고 보면 돼. 우리가 극한 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변형들을 표현만 얘를 빌리겠다는 거야. 정적분의 표현만 빌리는 거야. 그럼 또 해볼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fx가 ax에 삼성 플러스 2x 이렇게 주고 정적분을 준대요. 리미트. 이번엔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더하기 3h 분에 너가 뭐 할까? a 1 빼기 h 분의 1 더하기 h 너의 xfx dx 너를 2라고 주겠대. 자, a 값이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별것도 아니야. 굉장히 간단해. 자, 봐봐. 너를 그냥 gx라고 놓을게. 너를 gx라고 놓으면 gx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a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너를 gx라고 놨다는 거는 내가 너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라지 g에다가 1 플러스 h를 넣고 1 빼기 h를 넣고 h제곱 더하기 3h로 나눈 형태를 h를 0으로 보낸 거예요. 그 값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죠? 그럼 원래 우리는 뭐가 필요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필요하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너 빼기 너 정의역끼리 뺀 게 분모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2h가 필요해요. 근데 2h가 없죠.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어디로 가? 3분의 2로 가죠. 맞죠? 약분이 됐어. 3분의 2 h는 0으로 갔어요. 그래서 3분의 2로 갔고 이만큼 이제 뭐야? 이만큼 이제 비로소 형태를 맞춰주지.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고 0으로 가고 있고 분자 분모 둘 다 0으로 가니까 너는 그냥 G1이죠. 이렇게. 근데 그거에 3분의 1을 곱한 거지. 네가 2라며. 즉 뭐겠어? G1이 3이란 얘기죠. 1 들어가서 3이다. A는 1이구나. 이렇게 푼다고. 그럼 얘는 그냥 무슨 문제인 거야? 이건 그냥 극한 문제인 거야. 극한 문제. 극한 포인트가 어려운 거지. 극한에 대한 식변형 이런 것들이 약간 까다로운 거지. 그럼 분모 자리가 뭐 이런 게 들어가든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x3승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이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 부정적분에다 갖다 x제곱 갖다 발라 넣으면 된다. 그냥 그럼 x제곱 쓰고 원래 x3승 빼기 1이니까 x3승 빼기 1 쓰고 이것도 약분돼가지고 너가 극한이 3분의 1로 가죠. 3분의 2로 가죠. 그죠? 그럼 또 이 부분은 다시 f1로 가고 f'1가 스몰 f1 곱하기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식변형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닥치고 부정적분을 갔다 온다. 그냥 이게 제일 마음이 깔끔하다. 마음이 편하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다음 함수 fx 일단 다음 함수 조건 밑줄 정 뭐하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거? 차수 결정하고 계수 비교할 수 있다. 다음 함수 조건은 자꾸 그러니까 다음 함수가 맨날 그냥 주어지기는 해 거의. 근데 다음 함수 조건이 의미를 이제 가지는 순간들이 가끔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함수 너에 대해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럼 fx는 3x제곱에다가 더하기 0부터 2까지 근데 요 2x-1을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ftdt 어쨌거나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라는 녀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만큼을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너 a는 다시 한번 0부터 2까지 누구를 정적분 하시면 되냐면 저 식에다가 3 문자를 t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물론 문자를 굳이 t로 안 바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건 x에 대한 식을 x로 정적분을 하나 t에 대한 식을 t로 정적분을 하나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적분을 해봅시다. 너는 t3승 너가 t제곱 at제곱 빼기 at 0 넣고 2 넣고 얼마 나오냐면 8 더하기 4a 빼기 2a니까 2a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a 값이 나오죠? a 마이너스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나오더라. 넘어갑니다. 2번 거의 똑같죠? 자, 3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3-1번, 2번을 합쳐놓은 문제가 이제 4번의 형태. 우리가 4번의 형태랑 좀 유사한데 4번을 보겠습니다. 요거 어차피 문제 유형 다 비슷하니까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자, 이차함수 fx가 이번에 이렇게 돼 있죠? 7분의 12x제곱 마이너스 2x에 0부터 아니지 1부터 2까지 ftdt 더하기 다시 1부터 2까지 ftdt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요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요만큼 역시 치환하시고, 근데 너도 봤더니 얘랑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너도 똑같이 a가 된다. 그럼 a라는 거는 1부터 2까지 누구를 정적분한 것과 똑같냐면 7분의 12 t제곱 마이너스 2a t 더하기 a 제곱을 정적분한 것과 똑같죠. 이렇게 정적분하겠습니다. 7분의 2 12 그러니까 7분의 4 너가 t3소 마이너스 at 제곱 a 제곱 t1 넣고 2 넣고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4 빼기 너가 3a인가?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 항씩 정리해보시면 a 값은 2가 나오죠. 이렇게. 너가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서 a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나와요. 얘를 2항을 시킨 거야. 넘어갑니다. 자, 적분 구간에 변수를 포함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형태 5번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거고, 양변에다가 일단은 요거를 대입을 할 수 있죠. 양변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해줄게요. 그래서 1부터 x까지에 대한 정적분은 나와 있는데 뭐가 x제곱에 3ax 빼기 4 양변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줬어요. 1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나? 1 빼기 3a 빼기 4 는 0. 이게 첫 번째죠. 양변에다 1을 대입했습니다. a 값이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줄까? fx는 미분하시면 2x 빼기 3a 플러스 3이 되나요? 이렇게. 요게 양변은 미분한 식. 구하고 싶은 거는 fa의 값이죠.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형태들이 저런 게 이제 여기저기 섞여서 나오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는 방식은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시면 6-1번 정도만 보시면, 자 6-1번 보시면 xfx는 이와 같이 나와 있죠. xfx 너는 2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1부터 x까지 ftd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f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또 f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 했던 재기적 표현과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고, 양변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1 대입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f1은 이만큼이 0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양변을 미분을 하겠습니다. 너 고배 미분법 x f'x 더하기 fx 6x 제곱 빼기 6x 더하기 fx.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거가 됩니다. 맞죠? 양변 x로 나눠줄게요. f'x는 6x 빼기 6. 자, 여기서 양변을 나누기 x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눗셈 할 때는 되게 조심해달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가 0일 때에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x가 0이면 양변을 내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는 원래는 x로 나눌 수가 없는데,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밑줄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fx라는 얘기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줘서 내가 나눴을지라도 x가 0일 때는 이 f'0이라는 거는 분명히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 이 식이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0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랑 0으로 다가가는 도함수의 극한값이랑 그 도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더라도. x가 0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다항함수 조건 때문에. 다항함수 조건 없으면 장담을 못해요.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점에서. 자, 요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이번에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역시 다항함수인데 우변에 보시면 0부터 1 FTDT 형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섞여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x3승 빼기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에 곱하기 0부터 1까지 정적분이죠. 그럼 이제 표현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적분 구간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고 얘를 잘 보시면 적분 구간이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는 A 치환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대입과 미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가능하거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요 대입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양쪽 식의 x에 관한 항등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무거나라는 거는 문제에서 적당한 값을 너네가 골라줘야 된다고. 항등식에서의 일종의 수치 대입법을 쓰겠다는 건데 내가 대입하고 싶다고 해서 뭐 20, 30 이런 걸 대입하진 않을 거 아니야. x에다가 유의미한 뭔가를 대입하는데 그래서 항상 뭘 대입했냐면 위아래가 같은 거를 대입을 했었어. 그거는 왜 그랬던 거냐면 이게 뭐가 나오건 간에 fx가 뭐가 나오건 간에 위아래 같은 식을 대입을 하면 항상 0이 나오니까 대입을 한 거라고. 내가 아는 값이니까.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봤더니 0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걔 의미 없죠. 그럼 뭘 대입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x자리에 조달 뭐 대입하니? 1 대입하는 게 상식적이죠. 왜? 네가 0부터 1이니까. 네가 0부터 1이 되면 이 자리가 a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0부터 x고 0부터 1이라서 너네가 알아보기가 좀 좋다면 이거를 뭐 1부터 0 이렇게 딱 주면 애들이 되게 못 알아본다고. 그 위아래 뒤집었을 뿐인데. 그럼 마이너스 붙였을 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입을 하는데 어떤 값을 대입하는지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무조건 닥치고 윗끝 아래끝만 같은 것만 대입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양변에 1을 넣어줬어요. a는 1 빼기 2 빼기 2a.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오죠. 그죠? a 값이 바로 표현이 된다. 이항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을 하시면 fx가 나오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인데 마지막에 f 0의 값이 a래요. 어잉? 그냥 f0 구하라는 소리지. 내가 a라는 거를 구하라는 줄 모르고 미지수 쓴 걸 모르고 그냥 a라고 놨는데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되죠. f0은 뭐예요? 3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f0 구하는 문제니까 답은 그냥 40이 되겠죠. 그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중에서 8번이 조금 더 좋은 문제인데 8번이 조금 더 좋은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봐봐. 7번은 잘 보시면 다항함수 어쩌고 나와 있고 우변의 미지수가 딱 한 개밖에 없지. 그지? 근데 8번을 봐봐.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우변의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야. 왜 2개일 수밖에 없을까? 왜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좌변에 있는 식을 gx라고 놓는다면 g1도 0이지만 누구도 0이라고 했어? g 프라임 1도 0이라고 했어. 기억나? 아까 해줬죠? 이 형태 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이거는 g1도 0이고 g 프라임 1도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두 번을 미분해서 갖다 대입해서 연립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너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모든 근의 합이 지금 좌변에 3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0이죠. 0. 맞아? 그럼 너도 모든 근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지? 근데 1이 중근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알파가 0이야. 알파는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근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과 계수 관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분명히 너를 1 대입하고 0이고 미분하고 1 대입하고 0이고 둘을 연립하고 하는 수고를 확실하게 덜 수 있어요. 이거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이 부분 인수로 잡았어. 인수 잡고 나서 너에 대한 해결은 뭘 이용했다? 근과 계수 이용했어. 요게 수투에서는 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법들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끝났죠? 넘어가서 자 9번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겠다는 거야. 이쪽 단어는 다 결국에는 도함수의 활용 쪽이에요. 왜 도함수의 활용 쪽이냐면 정적분을 이렇게 적분 구간에다가 변수를 포함해서 줘버리면 우리가 도함수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계속해서 도함수를 주고 그걸 가지고 함수를 그려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9번 보시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지 fx 너를 0부터 x까지 ftdt로 놨고 그렇다는 건 크게 두 가지. f0은 0이고 라지 f'x는 스몰 fx인 거죠. 이렇게. 그럼 너를 도함수로 갖는 녀석인 거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어떻게 됐어? 감소죠? 감 다시 접선규 0 감 접선규 0 증가 접선규 0 감 이렇게 생긴 게 라지 f. 자 기억번 x는 3에서 극소인가 참이죠. 니은번 0보다 클 때 너의 최대값은 f6이다.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0이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fx가 4차 함수거든. 4차 함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대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0일 때랑 6일 때랑 비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보다 네가 더 위에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정적분의 값은 함수 값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적분의 값이라고 그랬지. 즉 정적분의 값을 비교해줘야 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정적분의 값이 어디가 더 큰지. 요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 이만큼의 높이고 주황색 부분이 이만큼의 높이에요. 이렇게 둘 중에서 어디가 큰지 몰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꼭 여기가 크다는 보장은 없어. 만약에 주황색이 더 크면 라지 F 6이 더 큰 게 맞지. 6일 때가 더 큰 게 맞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0일 때가 더 큰 게 맞죠. 그럼 나는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과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을 따로따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냥 0부터 그냥 6까지를 내리 정적분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fx는 4차 함수랬어. 그러면 fx를 최고차항 계수 a 잡고 a는 음수고 너를 식을 쓸게요. x제곱 x 빼기 3 x 빼기 6이죠. 이거를 정적분을 합시다. 정적분을 해볼게요. 정적분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지. 0부터 6까지 너가 a에 a는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너는 음수 너가 최대가 어딘지를 보려고. 아 3보다 클 때네. 아이씨 0보다 큰 때인 줄 알았어요. 3보다 클 때네. 이 구간에선 당연히 F6이 최대죠. 문제를 밑에 거랑 헷갈려가지고 0보다 큰 줄 알았어요. 즉 0부터 6 사이면 0부터 6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거면 이제 0부터 6까지 정적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문제에선 그냥 3부터라고 했죠. 3부터 오른쪽에서는 너가 최대가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0부터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 물어보는 거였다면 얘를 정적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줬어야 될 거라는 거야. 정적분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마지막 디귿번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아직 뭘 안 쓰고 있냐면 요걸 안 쓰고 있거든.
f0이 0이라는 거. 너는 x축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x축의 위치는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왜냐면 0일 때 그는 가져야 되거든. 이렇게 f0이 0이니까.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라지 fx는 0보다는 큰 거 맞죠? 위쪽에 있죠. 그래서 참이 된다. 그래서 이쪽은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1번, 10-2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1번 보겠습니다. 10-1. 자, 다음 그림과 같은 2차 함수 너가 0이랑 4를 지나간대. 근데 gx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봐봐. gx라는 함수는 지금 어쨌거나 너를 0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를 정적분한 형태이고, 그럼 g'x는 0부터 x까지 ftdt라고 했죠. 요거 이제 개만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너를 다시 보시면 너를 또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기 때문에 fx를 가지고 얘를 그릴 수가 있어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너가 극소 요게 지금 fx 요게 지금 0부터 x ftdt 그러면 0일 때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다시 너를 바탕으로 또 다시 그려주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였으면 비율관계 2대1이라서 여기는 6이 돼야 되죠. 그래서 6에서 이번에는 또 그 값을 갖는 형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접선형규 0 증가하다가 접선형규 0 감소 너가 6 너가 0 자, 요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gx예요. 그리고 여전히 너가 이렇게 돼 있죠. x축은 어딜 지나가? 0,0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럼 너가 6이고 다시 비율관계 8이 되겠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어떤 음수인 a에 대해서 0에서 3중근을 갖고 8에서 그냥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끝이죠. 그죠? 아마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 자꾸 그려서 풀어버릇 하셔야 되고 넘어가서 바로 2번이 조금 어려운데 바로 2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t라는 함수라고 했고 t라는 함수를 0부터 t까지 절대값 fx를 정적분하는 형태로 표현이 돼 있대.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g1은 2분의 1인가? t는 2에서 미분 가능한가? gt는 3분의 2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가? 즉 gt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지? 너가 이렇게 마이너스에 너가 x 플러스 2 빼기 t 이렇게 생겼고 gt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t까지 절대값에 fx인데 너를 그냥 갖다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 x 빼기 2 더하기 t 섣불리 바로 미분을 할 수가 없는 거는 안에도 t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dx인데 dx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 t는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있죠. 자, 이 상태. 그럼 먼저 x에 대한 정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이 함수를 좀 그려줄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1차식 정적분은 그냥 직접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너는 얼마야? 이쪽은 x에 관한 함수예요. x에 대해서 너를 정적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인가요? 즉 2 빼기 t가 되겠죠. 2 빼기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는 네가 절대값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를 0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대. 근데 문제는 t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너의 대칭축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0부터 t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즉 t가 2 빼기 t보다 작을 때 t가 2 빼기 t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항식이고 이항식이고 t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넓이야. 이 넓이가 바로 누구냐면 너의 정적분 값이에요. 맞죠? 즉 이 경우에는 GT가 얼마가 나와야 돼? 이때는 GT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면 되지 않겠니?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너 빼기 너 곱하기 그러니까 제곱하고 2분의 1 맞죠? 다시 한번 요 삼각형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삼각형이기 때문에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인데 너랑 너랑 같고 그렇다는 건 요 선분 길이의 제곱에 2분의 1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 빼면 되잖아. 얘는 너에서 또 제곱하고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을게요. 2분의 1에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죠. 얼마가 나오냐면 2 빼기 t의 제곱 빼기 2 빼기 2t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요.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만약에 범위가 요 사이가 된다면 어때? 예를 들어 0이 여기 있고 뭐 t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그 경우에는 너가 너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t는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등호는 그냥 양쪽에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t는 1보다는 커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하는 거 맞아? 각각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만큼 제곱하고 요만큼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즉, 요 경우에는 2분의 1에 둘의 제곱의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 제곱. 얼마 나오냐면 2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저거 서로 뺀 거니까 얘랑 똑같아요. 물론 2t 빼기 2라고 쓸게요. 근데 제곱할 거라서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는 너에서 너를 뺐고 이번엔 너에서 너를 뺀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상관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맞춰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0이 여기 있고 t가 이쪽에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너가 너보다 더 작다는 얘기야. 즉 t가 2보다는 더 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넓이죠. 근데 이렇게 생긴 넓이는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너 빼기 너의 제곱에서 너 빼기 너의 제곱을 빼는 거야. 즉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즉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각각. 됐죠? 그럼 봐봐.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왔어?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2차식 3개 그래프 갖다 그려서 주어진 문제 풀어내시면 끝.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괄호 2번에서 기억할 거는 뭐다? 얘는 그려서 보자. 그려서 플러스 범위 나눠서. 너네가 수학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포인트들이 이런 거야. 경우를 나누는 거. 우리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왜 케이스 여러 개로 나눠야 되면 어렵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눈 건데 저거를 가급적이면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 싶지만 쟤는 한 번에 풀기가 어렵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1번을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요거 2 빼기 절대가 맥T 그릴만 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요게 2 빼기 절대값 t야. 뿔마 2에서 근을 갖고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는. 그죠? 그럼 너가 사실은 x로 이제 바꿔주면 너가 누구냐면 fx의 도함수예요. 요거 맞죠? fx 그려볼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를 경계로 본다면 이쪽에는 1차 함수, 이쪽에도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너를 적분하면 2차 함수, 너를 적분하면 2차 함수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죠? 증가하다가 감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fx인데 잘 봐봐. 이 fx의 모양은 현재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냐면 3차 함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얘는 3차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냐면 2차 함수 두 개를 포개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들이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3차 함수랑 비율 관계가 전혀 다르죠. 3차 함수는 어땠어? 1대 루트 3이었어. 얘는 이런 선분 길이들이 다 같아야 되는. 그래서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더하기 2차 형태가 나온다. 자, 기억번.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왜? fx에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미분하면 얘가 도함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이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x축의 위치.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아까 f-1 대입을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극대 극소값 보시다시피 갖고 있죠. 디귿번. fx는 a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적분 값은 정적분값 넓이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F'이라면 F' 라지 F, 스몰 F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 함수값의 차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정적분값 혹은 도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다가 부호를 감안하신 거랑 똑같죠. 이건 무조건 이제 양수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할 내용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지금 요 정적분값 이만큼 있잖아. 요거 얘가 지금 2고 너가 2니까 너의 넓이는 2짜리예요. 맞아요? 그럼 이 넓이가 누구랑 똑같냐면 이 점과 이 점의 fx 입장에서 함수값의 차이와 똑같아요. 이만큼이 2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2가 나오겠죠. 대칭인데. 그지? 그러니까 네가 얼마야? 4가 나오죠. 즉 직접 정적분을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둘러싸인 넓이와 연관이 있어. 근데 직선의 형태, 다각형의 형태는 굳이 내가 정적분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삼각형 넓이 정도는 다 구할만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넓이 이용해서 바로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거랑 극한이랑 몇 개만 볼게요. 지금 얘네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보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보세요. 자, 12번 보시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밑줄. 어쨌거나 fx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f'1이 0이라는 얘기죠. f'1이 0인 거지.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보시면 극대를 가지려면 f'1이 f'1 주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지만 극대인 거죠. 그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어나겠다.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걸로 봐서는 f'1이 0이구나. 즉 f'1 갖다 넣으면 a 값이 3 나오죠. 그죠? 그때 극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우리가 도함수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a가 이제 3이 나왔으니까 너가 1이고 너가 3이 나와요. 이게 f'x. 이렇게. 그럼 fx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극대, 극소, 이렇게. 극소값을 구해달래.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고 문제에서는 0일 때가 0이래요. 그럼 봐봐. 애시당초에 fx가 지금 요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보시면 너가 2니까 너가 정확히 1이네. 그러니까 너가 누구야? 너가 0이죠. 맞아요?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fx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0 대입해 보시면 f0이 0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이와 같아요. 0,0을 이제 지나가기 이렇게. 근데 3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냐 극소값을 물어보는 거냐 얼마예요 극소는? 그냥 0인 거죠. 계산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3차 함수 비율 관계 그려봤더니 그냥 바로 나온다.
F0이 0이라서 1대 2라서 여기서 이제 접하고 바로 극소가 0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13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14번이 어려워요. 14번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이번엔 양수인 3차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 x는 k에서 극소. 근데 밑줄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요런 게 성립한데, 그럼 한번 그려볼게. 0에서 극대와 k에서 극소를 가지게끔 그리려면 일단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0, 너가 k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겠대. 0부터 t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 너를 정적분을 한 것은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ft에다가 f0을 더한 형태라는 거야. 근데 t가 언제만 성립하냐면 t가 1보다 클 때만.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1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k라는 것이 1을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을 해봤어. 만약에 1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이 만약에 k보다 작다면, 그래서 첫 번째 2면, 자, 그렇다면 요 사이에 어떤 t 값이 존재해서 이런 t에 대해서 내가 요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요 도함수의 절대값을 다시 정적분한 형태는 분명히 뭐였냐면, 이 구간에서 f'x의 부호를 봤을 때 이쪽에선 양수고 이쪽에선 음수고 이쪽에선 양수죠. 맞죠? 그렇다는 거는 절대값 f'x는 이쪽에서는 그냥 f'x가 나오고 이쪽에선 마이너스 f'x가 나오고 다시 f'x가 나와야 돼요. 구간별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 f'x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f'이고 여기서는 f'이기 때문에 t부터 k까지, 다시 k부터 0부터 t까지잖아. 0부터 t까지죠. 0부터 t까지에 대한 정적분이 이렇게 나와요. 너가 0부터 t까지가 마이너스 f'이죠.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f'이 나오고, 요거 이제 부정적분해서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ft 더하기 f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적분을 했습니다. 0부터 t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다가 비교를 해보세요. f0 없어지죠. 이 부분이 없어지고 너가 이항되면 결론 ft는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1보다 크고 k보다 작은 이 구간에 있는 모든 t 값에 대해서 나는 ft가 0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 x축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뭐 x축이 아무데나 다 x축일 수는 없잖아. 얘가 지금 다 0이 나와야 되는, 0이나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는 그 구간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1이라는 건 k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구나. 즉 1이 이쪽에 있고 t가 오른쪽에 있어서 1보다 큰 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0부터 t까지의 정적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부터 k까지 하고 다시 k부터 t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맞죠? 즉 이 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0부터 k까지는 마이너스의 f'을 정적분을 하고 다시 k부터 t까지는 그냥 f'x를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자, 식 써볼게.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1 들어가면 k 들어가면 마이너스 f'k 그 다음에 더하기 f0, 이 자리가 더하기 ft, 그리고 너 fk인데 다시 마이너스 f'k죠. 근데 좌변이 요거였거든? 이거 다 없어지는 거 보이니? 얘까지, 그죠?
누가 남아요? 얘만 남죠. 즉 결론, 이렇게 되면 fk가 0이구나. fk가 0일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0이다.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굉장히 시험에 내신에 많이 나왔던 뭐 유명한 표현.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기억번 볼까요? 기억번 0부터 k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은 음수인가? 0부터 k까지 정적분 해보시면 f' 자체가 이쪽에서는 결국에 fk-f0인 거지. 기억번은 너가 0보다 작냐고 물어보는 건데 f0이 fk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참이죠. 니은번 k는 0과 1 사이인가? 참이죠. 디귿번 fx의 극소값이 0인가? 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식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다. 14번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넘어갑니다. 자, 15번 볼게요. 3차 함수 너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 밑줄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의 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결국에는 지금 라지 fx 입장에서 너의 도함수가 fx인 거지. 근데 그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x3승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a 뭐 이렇게 생겼고 너가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너가 부호 변화 한번 이게 부호 변화 1회 이렇게 극값이 있으려면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너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건데 너를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x3승 3x제곱 빼기 9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고 요거 이제 갖다가 그려놓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뭐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라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거나 아예 즉 어느 범위만 아니면 되냐면 요 사이로만 안 지나가면 되죠. 그냥 요 사이로 지나가면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거지. 그럼 그 값이 3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극값의 개수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의 개수. 네,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어렵지 않고 18번 볼게요. 18번. 오늘 세 문제만 더 합시다. 자, 2차 함수 fx 그래프인데 gx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dt래. 자, x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네모치세요.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 18번의 문제는 일반적인 적분 구간의 변수가 있는 문제랑은 전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원래는 항상 a부터 x까지였지. 얘는 어때? x부터 x 플러스 1까지죠. 네모치시고 적분 구간의 길이가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1. 너의 특징은 뭐냐면 x값이 변화하더라도 적분 구간의 길이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 그지? 그러면 적분 구간의 길이를 1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로 x값을 옮겨 다니면서 너의 정적분 값을 관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나? 너가 1, 4, x 플러스 ftdt.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1짜리 적분 구간을 움직여 가면서 요 정적분 값의 최소값을 보는 거고, 예를 들어 만약에 0부터 1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x가 1이야. 그럼 1부터 2까지 이렇게 생긴 정적분 값을 보는 거죠.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 둘러싸인 넓이에다가 부호를 감안을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럼 나는 어느 부분이 가장 넓이가 넓으면서 음수가 되냐면 정확하게 2부터 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최소가 되죠. 요거 이제 정의역을 적분 구간을 옮기면서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 문제. 18번 문제는 뭐랑도 연관이 있냐면 우리 확률과 통계 쪽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거 동일하게
뭐 이렇게 그래프 주고 A부터 A 플러스 1까지 P. 너가 언제 최대인가? 그럼 언제겠어? 너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최대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옮겨 다니면서 너는 넓이고 넓이는 정적분이었죠. 그죠? 너랑도 관련이 있다. 넘어갑니다. 자, 극한으로 표현된 거 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 구해라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21번이랑 22번 하고 마칠게요. 자, 21번 보세요. 21번 보시면 다음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대. 그때 f'1의 값을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부터 x까지 fdt 있고 빼기 fx 나누기 x제곱 빼기 1. 이 값이 2래요. 일단은 이 자리가 x제곱 빼기 1인 걸로 봐서는 x 빼기 1로 바꿔주고 양변에다 2를 곱해줘도 괜찮죠? 원래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됐을 거고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이렇게 바로 x 빼기 1로 바꿨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바꿔달라고? 너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자, 그럼 너에다가 이제 식을 구조를 보시면 너를 1을 대입을 하면 요만큼은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즉, f1이 0이구나. 다시 한번 1을 대입을 해보시면 극한을 관찰을 해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요. 수렴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미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너도 0으로 가야 되죠. 분자가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으로 가야 돼요. f1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쪼개줍시다. 너는 극한식을 감안하시면 x 빼기 1분의 라지 f x 빼기 라지 f 1 빼기 x 빼기 1분의 fx. 근데 f1이 0이니까 그냥 f1이라고 써도 될까요? 이렇게? 상관없죠.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라서 써준 거예요. 각각의 극한을 써줄게요. 너가 4래요. 근데 봐봐. 이 부분이 뭐야? 라지 f'1이지. 근데 너는 스몰 f1이지. 너는 0이죠. 문제에서 f1은 아까 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지? 그럼 얘가 뭐야? 이 자리가 f'1이죠. 이거 라지 f'1이에요. 이렇게. 너는 스몰 f'1이 나왔다. 결론 너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22번까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sx는 1부터 x까지 너의 정적분. 근데 너의 극대극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구해달래. 보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6이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sx라는 함수 자체가 1부터 x까지 fdt고 근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a에 x 빼기 3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시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 빼기 1분의 sx인데 제지? 너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너는 너였고 너분의 너니까 사실은 스몰 f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스몰 f1을 보고 싶은데 여기서만 이제 결정이 나면 되고 그럼 라지 sx 입장에서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6이라고 줬고 근데 라지 sx라는 거는 너라는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스몰 fx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거를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거를 다 식에다가 때리지 말고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라지 sx는 이렇게 생겼어요. 도함수가 너가 0이고 너가 3이기 때문에 라지 sx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너가 0, 너가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런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1대2 그랬을 때 요 높이가 6이래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6. 6은 너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야. 사실은 너에서의 최고차항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 A가 돼야 되죠, 사실은. 여기서 A라고 났으니까. 그지? 너를 부정적 분하면 최고차항 3분의 1 A가 됐을 텐데, 너는 4, 최고차항 3분의 1 A, 선분의 길이 2분의 1에 3승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식 정리해 보시면 A 값이 나와요. A 값 나오면 너 나오고, 너 나오면 F1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비율 관계 공식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굳이 뭘 안 한 거야? 굳이 정적분 계산을 하지를 않았죠. 원래는 너에다가 갖다 넣고 S 프라임 X가 0이 되는 이 순간이 이제 1이랑 0이랑 3인 거잖아. 0이랑 3을 다시 여기다가 0 넣고 3 넣고 서로 빼는 방식인 건데, 0 넣고 3 넣고 극대극소 값의 차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6인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거 넓이 공식도 아마 알 겁니다. 이차함수 둘러싸인 넓이 공식 뭔지 알죠?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뭐뭐? 요거? 3차함수 비율 관계. 너가 T면 여기 4AT의 3승이었잖아.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었어요.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얘가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죠. 어제가 선분의 길이가 2분의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잘못 썼어요. 맞아요. 됐나요? 이거 왜 나왔냐? 여기 한 칸. 이거 개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다시 써줄게. 봐봐. 자, 얘가 선분 길이가 다 같고, 너가 선분 길이의 t고, 너가 최고차항 계수가 a이면 너의 높이가 항상 4a t의 3승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더라고. t 곱하기 2t의 제곱이면 4t의 3승이죠. 근데 최고차항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평행이동을 해보면 x축으로 평행이동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요걸 x축 위로 평행이동을 했어.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a 아니지 a x 플러스 t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예요. 0 대입하면 이거 나오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